시댁. 어머니,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너 아직 애기 소식 없지? 아,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기는 천천히 갖고 싶어서요. 성재 씨랑도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너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는데 그렇게 한가한 소리가 나오니? 지금 가져도 노산이야. 요즘 엄마들 다 30대 중반에 아기 낳고 그래요. 저도 일에 집중하고 싶고요. 암튼 아직도 치만 생각하지. 그래서 말이다. 내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네? 그게 뭔데요? 너도 들었지? 우리 성은이 시집 가는 거. 안 그래도 재혼이라고 해서 그 집 식구들이 탐탁지 않게 보는 것 같아서 영 맘에 걸렸거든. 그래서 하유리를 너네가 입양해서 키우는 건 어떤가 해서. 네? 그러니까 아가씨 아이를 저희가 입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가 임신 생각 없다는 거는 솔직히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 근데 하유리를 입양하면 그런 과정 없이 애만 잘 키우면 되니까 일하는 데에도 지장 없고 너네는 이쁜 자식 생겨서 좋고 그리고 성은이 부담도 덜어주고 얼마나 좋니? 일석삼조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 아이를 저희가 입양해서 키우는 건 좀 그렇죠. 저희 진짜 애도 아니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그리고 아이의 남남도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핏줄이 들어있는 아이인데 자식이라 생각하면 자식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너도 하율이 보고 딱 저렇게 이쁜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그거랑 이거는 다르죠. 아가씨도 자기 자식 주려고 하겠어요. 성은이도 말했더니 괜찮다고 하던데. 안 그래도 시댁 눈치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네 식구가 맡아서 키워준다고 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다면서 말이야. 걘 이제 좋은 사람 만났으니 새 출발해야지. 거기서 애기도 새로 낳고. 하율이 데려가봤자 눈칫밥만 먹고 여러모로 안 좋아. 그러니까 애기 없는 너네가 맡아서 키워라. 아가씨가 그걸 동의했다고요? 어떻게 자기 친자식을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입양 보낼 수가 있어요? 함부로라니. 얼마나 신중히 고민해서 내린 결정인데. 어차피 너네도 아이 하나 낳을 계획이었다면서. 굳이 번거롭게 임신하고 출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쁜 아이 입양해서 키우면 되잖니? 성은이가 종종 양육비도 준다고 하더라.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전 제 아이를 직접 낳아서 키우고 싶은 거지 입양하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어요. 죄송해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넌 시어머니 말을 한 번에 수긍한 적이 없다. 내가 다 너네 생각해서 말한 건데 그걸 저렇게 단번에 거절을 하더니 네가 아무리 거절해도 성재가 이미 허락했다. 남편이 허락했다고요? 그래. 알겠다고 하던데. 성재도 은근 아이를 바란 모양이더구나. 네가 하도 기세게 당장 아이 생각 없이 일해야겠다고 하니까 그 착한 애가 알겠다고 한 거지. 걔도 얼마나 빨리 아이 갖기를 원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하던데. 6살이면 힘든 시기는 지나간 거니까 이쁘게 키우면 되겠다고 어찌나 좋아하든지. 아니, 그 사람은 왜 저한테 말도 없이 허락을 했대요? 남자가 가정이 돼서 그 정도의 결단력은 있어야지. 일일이 마누라한테 허락을 받겠니? 아무튼 난 너네 허락한 걸로 알고 성은이한테도 그리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아니요. 전 분명히 거절했어요. 일단 집에 가서 남편이랑 얘기해 볼 테니까 어머니도 허락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고집은 어차피 허락할 거 기분 좋게 허락하면 됐지. 항상 저렇게 일을 크게 만들지? 집. 당신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하율이를 우리 아이로 입양하겠다고 했어? 이게 말이 돼?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가 찼는지 알아?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 그 전에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나 보네. 이게 지금 그렇게 뜸들여서 말할 일이야? 아니, 우리 아이로 입양을 하는 건데 왜 당신 혼자만 승낙을 하고 난리야? 내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하도 그렇게 하길 원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한 거지.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아이도 없고 하니까 하율이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성훈이 결혼하면 하율이 당연히 뒷전으로 밀려날 거고 어머니가 키우실 텐데 어머니 몸도 안 좋고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가 키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
지금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될 일이야? 입양을 하면 우리 친자식이 되는 거야. 하율이가 우리한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거라고. 조카였다가 갑자기 그런 관계가 되는 게 당신은 납득이 돼? 난 하율이 내 자식으로 못 키울 것 같아. 친모, 친부가 멀쩡히 살아있고 친모는 또 가족 행사 때마다 볼 텐데 얼마나 불편해? 아예 모르는 사람 애면 몰라도 당신 하율이 이뻐했잖아. 난 당신이 하율이 보면서 딱 이런 딸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동의한 것도 있어. 그리고 성훈이도 우리가 키우는 게 안심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모로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조카가 이쁜 거랑 그 조카가 내 자식이 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신중히 고민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를 당신 혼자 제멋대로 결정해버린 거잖아. 그걸 당연하게 요구하는 어머니 아가씨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래. 어떻게 자기 친자식을 이렇게 바로 오빠한테 입양 보낼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재혼을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하율이가 엄마를 얼마나 따르는데? 오죽 상황이 여의치 않았으면 그랬겠어. 그리고 하율이 입장도 생각해봐. 안 그래도 이혼해서 아빠 거의 못 보고 그나마 붙어있던 엄마도 재혼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덜 갈 텐데 그 조금만 애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 어차피 우리는 애도 없고 집안도 적적하니까 한번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애가 무슨 애완동물인 줄 알아? 그냥 적적하니까 키우게. 그게 더 애한테 상처 주는 거야. 아무튼 난 절대 반대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어머닌 당신이 허락했다는 이유를 듣지도 않으시니까 당신이 가서 똑바로 얘기해. 절대 입양할 수 없다고. 알았어? 내가 어떻게 그래. 나 엄마한테 못 대드는 거 알잖아. 누가 대들래? 거절을 하고 오라니까. 자식이라고 부모 요청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명확히 말이 안 되는 요청인 거고. 그래도 어머니 마음에 상처 내는 거잖아. 난 그런 불효 못 조절러. 싫으면 당신이 직접 가서 말해. 나이가 40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거 하나도 못해? 이런 식으로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제 졸지에 6살 난 애 아빠까지 되게 생겼는데 아직도 그런 나약한 소리가 나와? 가족끼리 당하고 말고가 어딨어. 그냥 도움 필요하면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는 거지. 정말 당신이랑 답답해서 얘기를 못하겠다. 내가 아가씨 직접 만나볼게. 가서 절대 입양은 안 된다고 말할 거니까 당신도 하율이 입양한다는 말 다시는 입 밖으로 내뱉지 마. 그래도 살살 말해. 부드럽게. 곧 결혼 앞두고 있는데 기분 괜히 망치지 말고 여러 사람 피해주면서 아무 걱정 없이 결혼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당신이 직접 해결할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 다음날 카페. 언니, 아빠 죽겠는데 어쩐 일이에요? 아가씨, 하율이 저희한테 입양하길 바란다면서요? 아, 그거요? 얘기 진작에 됐는데 왜 뒷북을 쳐요? 얘기가 됐다뇨? 입양을 하면 제가 하율이 엄마가 될 텐데 엄마 될 사람한테 이렇게 통보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 난 오빠가 진작 말한 줄 알았죠. 근데 뭐 문제 있어요? 그럼 문제가 없겠어요. 저 하율이 입양할 생각 추호도 없어요. 아이를 직접 임신해서 낳으면 낳았지 입양은 생각도 안 했다고요. 아니, 완전히 피가 다른 애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집안 피가 흐르는 앤데 직접 고생해서 애기 낳는 것보단 이게 훨씬 언니한테도 좋을걸요? 언니는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임신 출산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가 대신 그거 다 겪어주고 예쁜 애기 양보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렇게 힘들여서 낳은 그 소중한 애기를 이렇게 쉽게 남한테 줘도 되냐는 거예요. 하율이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요. 6살도 알 건 다 알아요? 오빠네 식구니까 주는 거죠. 그것도 하율이 생각해서 이러는 거예요. 하율이도 괜히 새로운 집에서 눈치 받아가며 크는 것보단 언니네 식구한테 사랑 듬뿍 받으면서 크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이 아이 태어나면 분명 예비 남편이 자기 친자식한테 더 사랑 주고 관심 가질 텐데 하율이가 그런 차별 대우 받으면서 크는 거 저 원치 않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하율이를 맡기기도 불안하고요. 엄마 관절도 안 좋은데 애랑 놀아주다가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여러모로 건강하고 젊은 언니 오빠가 하율이 딸로 키우는 게 맞잖아요? 어차피 애기도 없잖아요. 당장 임신할 계획도 없다면서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율이를 제가 딸로 키우는 건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입양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몰아붙여서 입양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일이고요. 전 입양할 마음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대안을 찾아봐요. 아이, 진짜. 언니,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요? 언니만 조금 양보하면 모두가 행복할 일인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기적이라뇨?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가씨가 제 남편한테 돈 빌려가고 갚지도 않은 거 하며 번번이 하율이 맡긴 거 하며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아가씨 뒤치다꺼리하게 한 거 하며 제가 그런 것까지 남편 여동생이니까 참아왔는데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아가씨가 낳은 아이 아가씨가 제대로 책임지세요.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하율이 제 아이로 입양할 일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요. 만약 전처럼 그냥 제 의견 무시하고 몰아붙이면 저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요. 언니, 정말 너무하네요. 언니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오빠 내 말이면 끔뻑 죽어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그렇게 반대해봐요.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 집. 뭐야? 하율이 왜 데려왔어? 정은이가 일이 있대서 당분간은 우리가 좀 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어? 무슨 일인데? 예비 남편이랑 여행 간다고 해서 하율이 혼자 집에 둘 순 없잖아. 엄마도 못 알아준다고 하고. 일을 이렇게 버려놓고 여행을 간다고? 아까도 그렇게 뻔뻔하게 굴더니 이제는 말도 없이 애를 보내네? 애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 애 울먹거리는 거 안 보여? 하율아, 방에 들어가 놀고 있어. 외삼촌이 이따 장난감 갖고 놀아줄게. 당신은 하율이 먹을 만한 것 좀 만들어봐. 저녁도 못 먹은 모양이야. 당신은 지금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아니, 어떻게 자기 애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어? 이런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젠 그냥 받아들일 때도 됐잖아. 당신은 너무 일을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아니, 그럼 이런 일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문제 아니야? 당신 정말 하율이 딸로 입양할 거야? 안 그래도 성훈이가 잔뜩 화나서 전화했더라. 아니, 곧 결혼할 얘한테 그렇게 악담을 퍼부어야겠어? 괜히 기분만 상하게 했잖아. 지금 자기 동생 기분 상한 게 문제야? 정말 당신 하율이 아빠 될 거냐고. 솔직히 당신 당장 임신할 생각 없잖아. 나도 솔직히 말하면 당신 임신하고 애 낳느라 일 그만두는 거 부담돼. 그래서 그냥 딩크로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6살 난 딸이 생기면 좋은 거 아니야? 당신도 일 그대로 해도 되고 나도 이쁜 딸 하나 생겨서 좋고.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 자식을 꼭 직접 낳아야 자식이 되는 거야? 요즘 입양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가 입양을 하고 싶어서 입양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입양을 강요당한 거잖아. 당신 하율이 딸로 삼고 싶은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저 동생이랑 엄마가 하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잖아. 당신이 어디 이렇게 답답하게 군 게 한두 번이야? 그냥 좋게 좋게 해결을 하자는 거지. 아무튼 제일 불쌍한 건 하율이야. 어른들 사이에 껴서 얼마나 눈치를 보겠어. 그니까 당신도 하율이 입양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 애한테 진짜 좋은 일이라니까. 정말 벽에다 대고 말을 해도 이거보단 낫겠다. 어쩜 이렇게 매번 당신 가족 편만 들어? 가족들 사이에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당신이 자꾸 어긋나니까 그런 거야. 당신만 양보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정말 이렇게 말하기도 지친다. 나야, 이번엔 절대 그냥 어영부영 안 넘어가니까 그렇게 알아. 하율이를 정 입양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 입양해. 다음날 전화. 언니, 하율이 뭐 좀 먹였어요? 이제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제 맡길 거였으면 만났을 때 말을 했어야죠. 저희 둘이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아가씨 편을 때마다 매번 봐주겠어요? 여행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주말이잖아요. 시간 널널한 거 뻔히 아는데. 언니도 참. 그리고 애 생기면 휴일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빨리 하율이 데려가요. 하율이도 이렇게 매번 남의 집에 사는 거 불편해요. 애가 나이가 6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어른들 눈치를 보잖아요. 안쓰럽지도 않아요? 그렇게 안쓰러우면 언니가 데려가 키우지 그래요. 한번 하율이한테 좋은 엄마 돼보시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 문제는 어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하율이 언제 데려갈 거예요? 나 내일 서울에 도착해요. 내일까지만 좀 봐줘요. 어차피 하율이 유치원이 언니 회사 근처니까 내일 출근하면서 데려다 주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어제 보니까 하율이 열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요즘 감기가 독하다고 하잖아요. 목 따갑다고 하니까 죽도 좀 해주시고요. 안 그래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아침에 병원 다녀왔어요. 아이가 아픈 걸 알면서도 여행을 간 거예요? 오빠가 가자는데 어떡해요. 그, 언니 집이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더라고요. 애 이불 따뜻한 걸로 덮어주시고요.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해요. 저번에 유치원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 언어 발달이 좀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옛날에 선생님도 있었으니까 잘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그럼 언니만 믿어요. 내일 봐요. 지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네. 일주일 후, 집. 내일 저녁에 어머니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 왜? 성훈이 남편 될 사람 집에 초대했나 봐. 우린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 가서 인사라도 하고 와야지.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당신 먼저 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난 그때 출장이라 좀 늦게 도착할 것 같아. 많이 늦어? 나 혼자 가긴 좀 그런데. 예전에도 혼자 많이 갔었잖아. 가족끼리 뭐 어때? 그래도 당신은 좀 일찍 가서 어머니 도와드려. 허리 많이 아프신가 봐. 혼자 음식하기 힘드실 것 같아. 나도 일 바빠. 그리고 그럴 거면 그냥 식당에서 식사하면 되지. 왜 꼭 직접 요리를 하신다고 하셔서 고생이시래? 그래도 명색이 사위인데 집밥 차려주는 게 예의지. 일은 다른 날에 몰아서 하면 되잖아. 아, 엄마 좀 도와줘. 알았어. 대신에 당신도 빨리 와. 알았지? 노력해볼게. 다음날, 시댁. 저 왔습니다, 장모님. 우리 손서방 왔나? 어서 오게. 일하고 바로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성은이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것만 처리하고 온다고 하네요. 어머, 꼬마도 있네? 안녕. 고모부한테 인사해야지. 아이, 얘가 워낙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인사를 제대로 못해. 아이, 너 내 교육 좀 시키라니까. 네? 괜찮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죠. 애가 너무 귀엽네요. 근데 우리 성은이를 더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어, 아무래도 같은 핏줄이니 그렇지. 자, 앉게. 저 잠깐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율이를 제 아이인 것처럼 말하세요? 그럼 누구라고 말하니? 손서방은 우리 성은이한테 아이가 있단 것 자체를 모르는데. 뭐라고요? 그걸 여태까지 말을 안 했다고요? 그럼. 안 그래도 예전에 이혼한 걸로 저쪽 식구에서 말 많았는데 애까지 있단 거 알면 기겁을 하고 말리거다. 아니, 그래도 말을 해야죠. 이제 혼인신고서 작성하고 하면 하율이가 성은 아가씨 호적으로 돼 있는 게 뻔히 보일 텐데. 그러니까 네가 빨리 하율이를 입양해야지. 그래야 성은이가 걱정 없이 손서방이랑 결혼을 하지. 그니까 제가 하율이를 입양하는 게 당연한 거네요. 그럼 이미 손서방은 하율이가 네 애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성은이 애기라고 말하면 그게 더 막장 아니냐? 손서방, 너도 봤듯이 아주 번듯한 사람이야. 직업도 돈 잘 버는 편리사에 집안도 부유하고. 저 나이에 서울에 집 한 채까지 있고 인물도 훤칠하지 않니?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우리 성은이 저런 남자 못 만난다. 그니까 네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하율이 입양해라. 아, 우리 성은이 전 남편을 생각해라. 얼마나 망나니 같은 자식이었냐?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너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와,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식당에서 밥 먹는 건데. 허리 아프시다면서요. 이 정도야 거뜬하지. 우리 며느리가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그랬지? 직장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저 때문에 괜히 죄송해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그 꼬마 아가씨는 밥 안 먹나요? 같이 먹으면 좋은데. 하율이? 하율이는 이미 뭘 좀 먹어서 안 먹어도 될 거야. 조그만 게 벌써 지 엄마 닮아서 입이 짧아. 편식도 많이 하고. 그렇구나.
그래도 우리 애도 하율이처럼 이쁜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딸이 최고라면서요? 그럼. 그래도 첫째는 아들을 낳아야지. 손서방 부모님도 그걸 원하지 않아? 손서방 장남이라며. 장남은 더더욱 아들 낳길 원한다던데. 딱히 그런 말은 없으시고 그저 손주 임신했다니까 좋으신가 봐요. 벌써부터 성은이 직장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성하세요? 걱정되시겠지. 조심은 해야지. 성은이 걔가 워낙 칠칠 맞아서. 그것도 그런데 아무래도 출산 처음 하면 출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더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 겪는 거니까요. 성은이 몸도 약한데 그게 걱정이에요. 아, 그렇지. 그래도 몸 관리 잘하면 괜찮을 거야. 나도 옆에 쭉 있을 거고. 네, 저도 신경 많이 써야죠. 잠시요. 오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성은이 남편 될 사람입니다. 반가워요. 듣던 대로 훤칠하시네. 저녁은 드셨어요? 대충 먹고 왔어요. 어머니랑 성은이는요? 어머니는 잠깐 마트 가신다고 하셨고, 성은이는 일이 아직 안 끝난 모양이에요. 임신했는데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되는데 큰일이에요. 일이 그렇게 바쁜가? 여보, 나 라면 하나만 끓여주면 안 돼? 배가 좀 출출하네. 먹을 때 제대로 차려 먹지. 밤에 라면 먹는 거 몸에도 안 좋은데. 그래도 좀 출출해서. 그러지 말고 제가 치킨이라도 시킬까요? 치맥하면서 얘기 좀 나누시죠. 성은이도 그럼 올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되죠? 그 하율이도 치킨 좋아하나요? 애들은 양념치킨 좋아하나? 하율이는 이제 잘 시간이라서요. 괜찮아요. 형님, 애가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제 보니 형님 닮은 것도 같네요. 아까 너무 성은이 판박이라서 깜짝 놀랐잖아요. 어, 제가 성은이랑 닮아서 그런 거죠.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아무튼 저도 딸 갖고 싶어요. 머리도 이쁘게 따주고 인형놀이도 해주고 생각만 해도 너무 아기자기한 거 있죠? 어, 네, 뭐 딸이 좋죠. 형님은 아이 더 안 가지세요? 네, 그냥 하율이 하나로 만족하려고요. 그렇구나. 하긴 두 분 다 일하시니까 만만치 않죠. 전 성은이랑 얘기했는데 아이 둘은 낳고 싶어요. 외동은 너무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는 있죠. 저 그러면 치킨 시키고 올게요. 형님, 담배 안 피시죠? 전 나가서 한 대 피우고 오려고 하는데. 저는 담배 안 피워요. 다녀와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뭐가? 아가씨 남편 될 사람 하율이 존재 새카맣게 모르고 있는 거. 굳이 말해봐야 뭐하겠어. 괜히 성은이 흠만 잡히지. 다 알고 있었나 보네. 그럼 하율이 우리한테 입양시키려는 계획도 꽤 오래전에 나왔겠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얼마 안 돼. 미리 말해봤자 뭐하겠어, 그리고. 나 빼곤 이미 합의가 다 돼 있었단 거 아니야. 정말 무섭다, 이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사람을 속여? 저 사위 될 사람도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냐고. 하율이가 우리 애라고 확신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당신도 아무 티 내지 마. 어차피 볼 일도 별로 없어. 성은이 위해서라도 하율이 우리 애로 그냥 받아들이죠. 당신한테 손해될 건 없잖아. 엄밀히 사실이 아닌데 손에 대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언니도 정말 얼굴색 한번 안 변하시고 거짓말을 하던데 당신도 마찬가지네. 나 분명히 말했다. 하율이 이런 식으로 입양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네가 알아서 수습을 해야지. 네가 우물쭈물거려서 이렇게 된 건데. 입양하려면 내 동의도 필요한 거 알지? 절대 안 돼. 제발. 그냥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냐? 내가 앞으로는 잘할게. 어? 됐어. 맨날 입원 한 번만 하면서 넘어간 게 한두 번이야.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나 도저히 저 사람 면전에 두고 하율이 엄마인 척 못하겠으니까 먼저 나갈게. 알아서 수습하고 와. 그냥 이렇게 간다고? 설거지도 저렇게 남았는데 내가 설거지 하려고 왔어? 네가 하든가. 이틀 후 집 앞. 어머, 하율아. 여긴 어쩐 일이야? 엄마는? 왜 울고 있어? 어? 애송모.
엄마가 저 내쫓았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하율이 집 아니라고, 외숙모 집이 하율이 집이라고 거기 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뭐?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네. 그때 할머니 집에서 온 아저씨가 밖에 와 있다고 빨리 가라고 했어요. 왜 아저씨가 왔는데 제가 나가야 돼요? 아, 진짜. 애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율아, 일단 들어가 있어. 외숙모가 엄마랑 통화 좀 하고 올게. 통화. 아가씨,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언니, 하율이 거기 잘 갔죠? 아니, 갑자기 오빠가 찾아오는 바람에 너무 놀라서 빨리 언니네로 가라고 했거든요. 잘 데리고 있어줘요. 아니, 애를 이렇게 내쫓는 게 말이 돼요?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요. 뭐 그런 걸로 상처를 받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니, 아무리 여기를 많이 와봤다고 해도 6살 난 애를 혼자 보내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애한테 하율이 집 아니라고 했다면서요. 내보낼 거면 좋게 내보내지 이게 뭐예요? 애 혼란스럽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어차피 걔도 알아야 될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아는 게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요? 아니, 솔직히 불안해 미치겠어요. 하율이 걔가 남편 앞에서 저 엄마라고 부를까봐 얼마나 겁이 나든지. 이왕 언니네 집 간 김에 언니가 하율이 교육 좀 시켜요. 저 엄마라고 못 부르게 하라고요. 아가씨 정말 엄마 될 자격 없네요. 그리고 그걸 왜 저한테 떠밀어요? 내가 분명히 하율이 입양할 생각 없다고 했을 텐데. 이미 다 결정된 상황을 며느리가 무슨 주제를 뒤엎어요. 언니도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제발 여러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해요. 지금까지 잘해주면서 왜 갑자기 꼬장이에요? 내가 좋아서 그거 다 받아준 줄 알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늘 당당해요? 우리한테 5천만 원 빌려가 놓고 여태 갚지도 않고 자기 애 이렇게 함부로 버리고 그거 뒤치다거리 해준 나한테 고마운 감정은 하나도 없고 내가 왜 여태 참고 살아왔나 싶네. 네가 자꾸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알았어? 니? 언니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요? 내가 이 꼴을 당했는데 그럼 너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써야겠니?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어려서 애를 뱄으면 책임감 있게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애가 무슨 인형이야? 필요할 때 이뻐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고 네 애만 불쌍하다. 그렇게 불쌍하면 좀 데려다 키우라고요. 진짜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이딴 식으로 책임 떠넘기려고 하지 마. 내가 그 값 톡톡히 치러줄게. 다음날 전화. 얘, 너 어제 또 성은이한테 화냈다며? 애가 오죽 놀랐으면 그랬겠니. 그것도 이해 못하고 그날들이 쳤어. 반말까지 했다며.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예의는 지켜야지. 안 그래? 그새 일러 바쳤군요. 이런 건 또 엄청 빠르네. 그렇게 빈정대지 말고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라. 왜 이렇게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건 그렇고 이번 주 토요일에 상견 낸 거 잊지 않았지? 하율이도 갈 거니까 실수하는 일 없도록 해라. 알았지? 하율이 교육은 내가 시킬 테니까. 참 애한테 잘하는 짓이네요. 그러다 벌 받아요 정말. 이제 나한테까지 막말하는 거냐? 다 우리 성은이 위한 일이야. 우리 딸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라도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간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율이 걔도 엄마가 행복해야 본인도 행복하다는 거 알 거야. 성은이 걔 하나 행복하자고 온갖 잘못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 갈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빈정대지 말고 너도 잘 준비해서 오느라. 알았지? 3일 후 식당. 죄송해요 장모님. 길이 하도 막힌다고 하셔서 좀 늦을 것 같네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빨리 온 거지. 우리 하율이도 옷 이쁘게 입고 왔네. 요즘 애들 예쁜 옷이 많죠? 저도 애들 옷은 잘 몰라서요. 에? 그게 무슨 말... 아, 얘가 워낙 검소해서 그래. 옷 하나를 사도 그냥 사질 않더라고. 꼼꼼히 본다 이 말이 있어. 어, 네. 하긴 요즘 애들 옷이 비싸요? 딸 낳고 싶으셨다 하셨죠? 네, 그쵸. 딱 하율이처럼 이쁜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굳이 힘들이지 않고 가지셨네요. 네? 아이, 나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자꾸 헛소리를 하고 그래. 하율이 아가씨 딸이에요. 제 딸 아니고요. 예. 너 지금 그게 무슨... 하율이가 성은이 딸이라고요?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요. 아가씨 결혼 한 번 한 건 알죠? 그때 낳은 애예요. 지금 그쪽이랑 결혼하겠다고 애를 제 애로 속인 거라고요. 내가 도저히 양심이 찔려서 상견례까지 와서 거짓말은 못 치겠더라고요. 결혼을 해도 그건 알고 결혼하세요. 그리고 당신 와이프 될 사람 엄마 될 자격 하나도 없어요.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지 딸 내팽개치는 엄마니까. 지금 당신 내뱉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신중히 생각해요.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나가지 못해. 안 그래도 나갈 거였어요. 이제 저랑 상관도 없는 집구석이거든요. 손서방,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게. 제가 사실은 정신이 좀 아파서. 믿기 어려우면 나중에 따로 연락 줘요.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너 얼른 안 나가니? 식당 앞. 왜 나왔어? 이제 나도 차 주차하고 들어갈 참이었는데? 우리 이혼하자.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도저히 사기꾼 같은 니네 집이랑 같이 못 살겠다. 내가 니네 집 사위 될 사람한테 다 말하고 왔어. 하율이 우리 자식 아니라 네 와이프 될 사람 자식이라고. 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왔다고? 제정신이야? 이 집에서 제정신인 사람 나밖에 없어. 이렇게 아이 숨기고 결혼하는 게 말이 돼?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짓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니네 식구야. 너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때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 내 동생 결혼 망치려고 작정했어? 애초부터 안 되는 결혼이었어. 지 자식 남을나라 하고 하는 결혼이 제대로 될 일이 있어? 애초에 나한테 하율이 떠넘길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감수해야지. 정말 어이가 없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 다 박살나게 생겼어. 그건 알고 있어? 애초에 박살난 집안이었어. 니네 집은. 다시는 니 같은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해. 지금 이 난리를 쳐놓고 뻔뻔하게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와? 이혼하게 될 거야. 네 동생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내가 신고하고 왔거든. 그건 또 뭔 소리야? 내가 하율이가 너무 걱정돼서 저번에 심리 상담을 받게 했거든.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애가 괜찮을 리가 있겠냐고. 엄마는 매번 자기 쫓아내 이젠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검사 결과 나왔더니 학대 피해자 애들이 겪는 심리 문제랑 양상이 똑같다더라. 불안도도 높고 우울도도 높대.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알아? 하율이가 상담가한테 말한 진술까지 다 증빙으로 남아있고 아동학대로 신고했어. 지 결혼하려고 애를 입양 보내려 했던 것도 다 내가 말했고. 뭐? 지금 그게 사실이야? 그래, 사실이지. 하다하다 이제 가족을 신고해? 그것도 아동학대로? 너 미쳤어? 내가 미친 건지 니네가 미친 건지는 한번 봐야 알겠지. 너도 나랑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지? 그니까 웬만하면 이혼해. 안 그러면 소송 걸어버릴 거니까. 다음날 전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깽판을 친 것도 모자라서 우리 딸을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 그리고 이혼한다고 하면 끝이냐? 어? 당신도 당신 딸 교육 좀 제대로 시켜. 결국 당신이 문제인 건 알지? 그렇게 오냐오냐 다 받아주다가 결국에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독한 것 같은 이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냐? 가족 사이에. 성은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걔가 도대체 왜 불쌍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구만. 이제 걔도 정신 차려야지. 지가 한 짓의 책임감도 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자기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성은이 파혼당했다. 이제 속이 좀 시원해? 파혼도 모자라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어. 도대체 성은이가 니한테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하니? 원수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나한테 저지른 죄 하나하나 읊어주기에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 알아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당신 딸 재혼시키려다가 아들 이웃남 만들고 딸도 같이 파혼되고 처지가 비슷해져서 사이가 더 돈독해지겠네. 뭐? 너 말 다 했어?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이제 나도 엮일 일 없어. 진작에 연을 끊었어야 됐는데 내가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이걸 다 참았는지. 참 나도 멍청하다 멍청해.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니까 끊어. 전화. 언니, 진짜 뭐예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건 내가 아니라 니지. 아니, 내가 뭘 어쩌다고 나한테 이래요? 내가 돈 많고 능력 좋은 남자한테 시집 가니까 그게 배 아팠어요? 아직도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너도 참 대단하다. 언니 때문에 다 망했다고요. 그리고 아동학대는 대체 왜 걸었어요? 내가 무슨 하유리를 학대했다고? 그럼 네가 하유리를 제대로 키웠냐? 제대로 키웠으면 애초에 이런 짓을 벌이지도 않았겠지. 하유리 신고 내역 다 봤지? 네 애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단 건 알았어? 몰랐으니까 그렇게 내쫓았겠지. 다 참 어이가 없어서. 아주 별게 다 아동학대래. 내가 이거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나 언니 때문에 정신과 다니게 생겼다고요. 정신과는 진작에 다녔어야지. 네가 제대로 된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애 숨기고 결혼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해봐. 그게 되나? 멍청하긴. 뭐야? 지금 저한테 멍청하다고 했어요? 이혼한다고 이제 막 나가자 이거예요? 내가 니를 조심할 이유도 없지 않냐? 네 인생 똑바로 살아. 내가 그러라고 이렇게 기회 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네 애는 그렇게 크면 안 될 거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살아. 네 늙은 엄마 오빠한테 모든 걸 다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네 옆에 있어줄 것 같아? 참나, 뭐라는 거야. 지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적어도 니보단 나아. 이제 볼 일 없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충고해주는 거야. 잘 새겨듣고 제대로 살아. 제대로 살게 해줘야 제대로 살지. 내 인생 다 망쳐버려놓고 이제 와서 제대로 살라고 하면 돼. 참, 전화 끊어버렸네. 아, 이제 어떡하냐. 오빠도 사기죄를 신고한다 뭐한다 난린데 왜 이렇게 다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3개월 후 카페. 기어코 이혼하니까 이제 속이 좀 시원해. 후회는 들지.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내가 뭐 때문에 참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너 때문에 우리 성은이 피인처럼 살고 있어. 하율이도 한동안 엄마랑 같이 못 살고. 이게 지금 네가 원하는 거냐? 원래 걘 페인처럼 살았어. 니랑 네 엄마가 과도하게 보호를 해서 사람처럼 보였던 거지. 그리고 하율이도 그런 엄마랑 사는 것보단 훨씬 나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우리가 너한테 대체 뭘 어쩌다고 그래?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말이 여전히 나온 걸 보면 너도 반성하려면 한참 멀었다. 너도 제발 정신 좀 차려. 네 동생 네 엄마 요구하는 거 절대 정상적인 거 아니야. 그거 다 들어주고 너한테 얻은 게 뭐가 있어? 네가 맨날 어정쩡하게 받아주니까 다 만만하게 보고 너한테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부탁 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 넌 네 가족한테 안 그래? 정상적인 범위에서 부탁을 들어주는 거지. 넌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정신적인 독립을 못했어. 네 동생 치료받는다며? 너도 같이 치료받아. 너도 문제니까. 내 동생이 치료받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엔 누구 때문이야. 다 니랑 네 엄마 때문이지. 아무튼 우리 이제 이혼했으니까 서로 볼 일 없게 하자. 너도 나 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율이 잘 보살펴.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네 동생 때문에 상처받을 일은 더 이상 없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누가 누구한테 조언질이야? 조언을 해주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야. 당신한테 조언할 사람 이제 아무도 없어. 그니까 제발 새겨듣고 나이에 맞게 살아. 나 이제 간다. 꿈에서라도 마주치지 말자. 6개월 후. 남편이랑 이혼 후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적적할 때도 있긴 하지만 괴롭게 했던 인연들이랑 연을 끊으니 정말 홀가분하더라고요. 마음도 편안하고요. 하율이랑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도 요즘엔 엄마가 치료받으면서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사람이 바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차차 나아지길 하율이를 위해서라도 바라고 있어요.
이혼 후 부모님께선 나이도 젊은데 괜찮은 사람 알아보라고 부추기시지만 전 너무 별의별 꼴을 당했다 보니 이제 결혼 이르면 지긋지긋하네요. 이렇게 혼자 살면서 친구들이랑도 수다도 떨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일에 빠져 사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런 제 자신을 보는 것도 뿌듯하거든요.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